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10장 첫 번째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값을 포함하는 자료형입니다. 리스트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얘는 한 번 정해진 자료값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고요. 또 튜플은 값의 변경이라든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에 값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튜플 선언은 튜플 1 equal 1, 2, 3, 4 하고 괄호 이렇게 해줬죠. 얘는요 1, 2, 3, 4라고 하는 자료값을 묶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플을 선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 튜플 2 equal 1, 2, 3, 4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한 쓰는 방식입니다. 혹은 리스트 1, 2, 3, 4가 있죠. 그죠? 얘를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얘를 정해놓으면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해서 튜플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죠? 튜플은요 패킹과 언패킹을 할 수 있어요. 즉 패킹이라 하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것이고요. 언패킹은 이렇게 패킹된 변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 개의 값을 꺼내 오는 겁니다. 그죠? 개별적인 값을 꺼내 오는 방식을 언패킹이라 해요. 네, 패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1, 2라고 하는 쌍으로 된 이 튜플 값을 a라고 하는, 그죠? 하나의 튜플 변수에 어사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어사인 하는 것을 패킹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패킹된 튜플 값은 a 꺽쇠 0, a 꺽쇠 1과 같은 리스트와 같은 형식으로 값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언패킹은요, 이렇게 튜플을 패킹한 요 C 변수를요, D와 E라고 하는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어사인 해주는 거죠. 그러면 D에는 3, E에는 4와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 A는 1,2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제 A라고 하는 튜플의 첫 번째 원소, 그죠? 1이 들어있죠? A의 두 번째 원소 봤더니 2가 들어있죠. 요런 거 튜플을 하나의 변수에 묶어주는 거 패킹을 하고요. 언패킹은 반대의 과정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C equal 1, 3, 4라고 하고 D와 E라고 하는 변수에 C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D를 출력해 볼까요? 3, E를 출력해 볼까요? 4가 되죠. 네, 이와 같은 과정을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스왑 함수에 대해 살펴보죠. 스왑 함수는 A에 100, B에 200이 있을 때 A에 있는 값을 200으로, 그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값을 100으로 서로 두 개의 값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스왑하기 이전에 A, B가 뭐가 있는지 출력해보고 A를 템포에 넣어놨다가 B가 갖고 있는 값을 A에 넣고 템포에 있는 값을 B에 넣는 거죠. 그렇게 스왑을 하면 A, B에는 100과 200이 들어있다가 200과 1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값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얘는요, 튜플을 이용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A, B에 100, 200이 있죠. 자, 이제 B와 A 값을 A, B에 넣어줍니다. B에 있는 값이 200이었잖아요. 그럼 200이 A에 들어가고요. A에 있는 값은 원래 100이죠. 100이 B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튜플을 사용한 수합을 해보면 앞서와 결과가 같죠. 그렇지만 이 코드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얘가, 그죠? 예, 그래서 A는 200, B는 10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스와핑이 가능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A는 100, B는 200이 들어있죠. A를 템포에 넣어놨다가
b를 a에 넣은 다음에 템프를 b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와핑을 한 결과를 출력했더니 스왑 이전에 100, 200이 200, 100으로 사인 됐죠. 그죠? 자, 이제 100, 200을 BA 값으로 하고 BA 값을 가지는 튜플로 만들어서 그것을 AB 튜플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A에는 B가 가지고 있는 200, B에는 A가 갖고 있는 100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스와핑 후의 결과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살펴본 코드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그죠? 값의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튜플의 활용인데요. 원의 면적과 둘레를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값을 얻을 때 보통 리턴 하게 되면 결과값 하나만 얻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에리어를 구해줍니다. 면적은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지고요. 서컴프런스 원둘레는 2 파이 r로 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에리어와 서컴프런스를 레스라고 하는 리절트에 넣고 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에리어 앤 서컴프런스라고 하는 요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에리어와 서컴프런스라고 하는 튜플이 반환됐죠. 그죠? 그러니 출력을 해보면 원의 면적 그리고 원의 둘레 이렇게 두 개의 값이 튜플에 묶여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r을 받아 가지고 그죠? 파이 r 제곱 2파이 r 해서 에리어와 서컴프런스를 구한 다음에 걔를 튜플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반지름이 4인 원의 면적과 둘레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요 다르게 에리어 앤 서컴프런스를 에리어 서컴프런스 이렇게 어사인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에리어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해 주셔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리어 앤 서컴프런스의 값을 에리어와 서컴프런스라고 하는 각각의 튜플에 넣고 그 튜플 값을 출력해 봤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튜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튜플을 이용하면 앞서 봤던 스왑 함수와 같이 그죠? 굉장히 복잡한 스와핑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하고 리턴 받는 거 그를 여러 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